커피의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해봤다. 활성산소 중 하나인 DDPH를 4가지 음료에 넣어봤다. 노란색으로 많이 변할수록 항산화 능력이 높다. 결과는 놀라웠다. 커피의 폴리페놀 함량이 녹차보다 7배, 홍차보다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산소는 피부 등의 이제 노화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또는 기타 질병에 많이 이제 관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등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이와 같은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좋은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느 정도나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참가자들은 가족력, 비만, 당뇨 직전 단계인 뇌당능 장애 등 당뇨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희 아버지가 2000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그 이듬해 또 돌아가시고, 근데 저희가 딸만 5인데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저만 그 당뇨 뇌당증 거기에 걸렸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당뇨 오고 있고요. 또 제 또 오빠가 올해 당뇨 판정을 받아가지고. 먼저 참가자들의 혈당과 기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잠재적 당뇨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실시했다. 지금 우리 인류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리 해주시죠. 부족하지만 저항성이 생겨서 우리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다. 커피 복용 기간은 3주,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은 4가지. 블랙커피를 마신 지 3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 체지방이 줄은 것 같아요. 뱃살을 이렇게 잡아보면 두께가 얇아졌으니까요. 근데 당지수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체크기로 측정해보니까 한 1, 20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가자들의 느낌대로 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혈당은 109에서 10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면 그것은 당뇨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 뇌당능 장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또 중요한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다양하면서도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 커피의 칼로리 분석을 해봤다.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5가지의 커피, 종류에 따라 열량에는 큰 차이가 났다. 단맛이 강할수록 열량도 높아진다. 그러다 보면 기호식품인 커피가 자칫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카페인과 설탕이 들어있는 자판기 커피의 경우는 그 열량이 80kcal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루에 3잔 정도의 자판기 커피를 마실 경우에는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약 250kcal가 됩니다. 이 경우 한 달에 1kg, 1년이면 12kg의 체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량이 낮은 원두 커피를 마시는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맛과 향으로 생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성분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화합물은
열에 따라 그 함량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볶아야 할까? 커피의 대표적인 폴리페놀 화합물 중 하나인 클로르겐산은 열을 가했을 때 그 함량이 높아진다. 하지만 5분 이상 볶으면 항산화 성분은 급격히 줄어든다. 볶는 과정 중에 원두에 이제 녹색 원두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분도 다른 성분으로 바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가령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클로로겐산, 락톤 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 230도씨에서 커피를 볶았을 경우 약 5분 정도까지는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다.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우유가 첨가되는 커피를 골라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커피 한 잔에 우유 반 컵이면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부족을 막을 수 있다. 2잔 이상 마셨을 때 뼈가 약했다라는 보고를 근거로 보게 되면 커피 2잔 이상을 마시더라도 하루에 180cc, 이제 우유 한 팩 정도 되죠. 그거를 먹었던 사람들은 뼈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2잔 정도 드시는 분이 우유 한 잔을 같이 먹는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보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 이 폴리페놀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커피가 건강에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인디펜던트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새해 특집 기사로 올해 건강을 위해 해야 할 30가지라는 제목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마늘을 하루 한쪽 먹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9번째 항목에 하루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실 것도 권고하고 있네요. 최신의 의학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하버드 의대는 이 커피는 고혈압의 위험 증가와는 관련이 없고, 또 2005년 일본 국립암센터는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가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것은 설탕이나 크림 등이 첨가되지 않은 블랙커피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 지방.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코스메틱이 있다. 보르도는 물론 파리 여성들까지 즐겨 찾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성분 때문이다. 이건 적포도주 추출물인데요. 피부에 있는 각질을 깨끗이 제거해줘요. 그래서 피부를 아주 맑게 해줍니다. 수저 위에 떠있는 붉은 가루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와인 추출물이다. 이것을 지하에서 끌어올린 온천수에 섞어 전신 목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피부 미용은 물론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너무 좋아요. 피부가 너무 매끄러워요. 와인 추출물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에서는 적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반드시 마세라시옹 단계를 거친다. 일종의 절이기 과정인데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는 포도 껍질을 온몸으로 밟는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적포도주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